혈관에 좋다고 알려진 그 음식들이 실제로는 혈관을 막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침에 스푼 하나 떠서 먹는 참기름, 건강하다고 마시는 저지방 우유, 든든하다고 밥상에 올리는 현미밥, 그리고 버터 대신 건강 음식이라고 쓰는 그 제품들 말입니다. 병원에서 보면 혈관이 좁혀지는 환자분들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려고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역설적이죠.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해서 바로 알 수 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혈관 벽에 플라크라는 지방 덩어리가 쌓여 있는데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현재 60대 이상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는 분들의 평균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가장 두려운 건 이겁니다. 증상이 없다는 거죠. 최근 10년간 제 진료실에서 본 패턴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 수치가 나쁜 환자분들을 물어보면 대부분 건강하려고 그걸 먹었다고 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음식들인지 오늘 그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혈관이 막힌다는 건 뭘까요?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혀지는 거예요. 마치 파이프가 때로 인해 좁혀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과정을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쁜 물질을 정화하는 시스템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또한 혈관 벽의 내피세포라는 보호층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평소에 괜찮던 음식도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혈관 손상은 염증을 불러오고 그 염증이 더 많은 플라크를 끌어당깁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려고 같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놀라실 것 같은데 참기름은 상온 보관 음식이 아니거든요. 참기름은 산화하기 쉬운 오메가6 지방산이 주성분입니다. 상온에 두기만 해도 산화가 진행돼요. 산화된 참기름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우리 몸이 이를 이상한 물질로 인식하면서 염증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최근 한 대학 연구팀에서 본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이 매일 참기름을 한 숟갈씩 섭취한 군과 섭취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참기름을 섭취한 군에서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1.5배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튀기거나 볶을 때 참기름을 쓰면 더 산화가 빨라져요. 제 진료실에서도 자주 보는 패턴인데 혈관이 좁혀진 환자분 대부분이 참기름을 매일 사용하고 있었어요. 참기름을 끊은 후 3개월 뒤에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저지방 우유와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건강하다고 알려졌지만 제조 과정이 문제예요. 지방을 빼면서 그 자리에 뭘 넣을까요? 설탕이나 화학유화제, 증점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우리 장의 내벽에 염증을 일으켜요. 장염증이 전신염증으로 확산되고 결국 혈관까지 손상시킵니다. 학회 권고 안에서도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지방 유제품보다 전지방 유제품을 섭취한 그룹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자연 그대로의 지방은 우리 몸이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공된 저지방 제품의 첨가물은 몸이 이상한 물질로 인식합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 특히 현미임입니다. 여기서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현미는 겨층에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틴산이 많은 양 섭취되면 철분,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마그네슘은 혈관 확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더 문제는 이겁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현미를 과다 섭취하는 분들이 장염증 지표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장이 염증을 일으키면 혈관도 함께 염증 반응을 보입니다. 제 환자 중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있었어요. 건강하려고 3년 동안 매일 현미밥을 드셨는데 한 번도 흰 쌀밥을 안 드셨어요. 혈관 검사를 해보니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는데 염증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현미를 일주일에 2에서 3번 줄이고 흰 쌀밥으로 바꾼 후 2개월이 지나자 염증 수치가 50% 가까이 떨어졌어요. 네 번째는 마가린과 식용유 대체제들입니다. 이건 가장 직접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마가린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요. 게다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최근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마가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형마트에서 건강한 유지 이름으로 파는 대체 식용유들도 마찬가지예요. 포화지방을 대신하면서 도입된 식물성 수소 첨가유는 우리 혈관에 거의 독과 같습니다.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제로 트랜스 지방 그룹 대비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려고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음식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의 플라크를 직접 제거해요.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염증까지 억제합니다. 또한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키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한국해양바이오연구소의 최근 연구를 보면 50대 이상 성인이 주 3에서 4회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을 섭취한 그룹의 혈관 지표가 12주 후에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역국은 값싸고 준비하기 쉬워요. 제 진료실 환자분 중에 60대 여성분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씩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이 지나자 혈관 내 염증 지표가 30% 가까이 내려갔어요.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양파의 케르세틴은 혈소판 응집을 방해해요. 혈액이 끈기를 잃고 흐름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또한 두 식재 모두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인데 마늘을 매일 섭취하면 혈관 경화 진행이 현저히 느려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늘을 요리할 때는 최소한 10분 정도 자른 후 방치했다가 사용해야 알리신이 완전히 생성됩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EGCG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을 방지해요. 또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합니다. 산화되지 않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이지 않아요. 일본의 장수 지역 연구에서 보면 녹차를 매일 마시는 주민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에서 오래 우리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70도 정도의 물에 2에서 3분만 우려야 해요. 네 번째는 시금치, 케일 같은 진한 녹색 채소입니다. 이런 채소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항산화 성분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혈관벽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직접 관여합니다. 또한 엽산이 풍부해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손상 물질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돼요. 호모시스테인은 콜레스테롤보다 더 위험한 혈관 손상 인자예요. 의사들도 자주 간과하는 부분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 혈관 손상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이제 말씀드릴 건 매우 중요합니다. 뭘 먹을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을지도 중요하거든요. 첫째, 기름 선택을 바꿔야 합니다. 참기름을 쓰던 자리에 올리브유를 쓰되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올리브유는 저온에서 짜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가열 요리할 때는 쓰지 마세요. 가열하면 역시 산화돼요. 식탁에 올릴 음식에 마지막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용도만 생각하세요. 요리할 때는 아보카도유나 코코넛유 같은 고온 안정성이 높은 유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코코넛유는 중세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둘째, 유제품을 바꿔야 합니다. 저지방 우유를 쓰던 자리에 무가당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로 바꾸세요. 가공을 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품 라벨을 보고 첨가물이 적을수록 좋아요. 설탕이 안 들어가 있고 천연 유산균만 살아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셋째, 탄수화물 조합을 바꿔야 합니다. 현미만 고집하지 마시고 흰 쌀밥에 보리나 수수를 섞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100% 현미보다는 혼합 곡물이 덜 자극적입니다. 아니면 흰 쌀밥에 미역이나 다시마 가루를 뿌려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피틴산의 영양도 줄이고 해조류의 유익한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넷째, 버터를 마가린 대신 쓰세요. 천연 버터가 훨씬 낫습니다.
과다 섭취만 피한다면요. 소량의 천연 버터는 우리 몸이 쉽게 인식하고 대사할 수 있습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인공 제품보다 낫다는 게 최근 심장학회의 권고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현실적인 식단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흰 쌀밥 한 공기, 미역국 한 그릇, 계란 한두 개. 이것만으로 혈관 건강 식단의 절반이 완성돼요. 미역국에 마늘을 다져서 넣으면 더 좋습니다. 점심 식사. 기존 밥과 반찬을 그대로 가져가되 나물을 한 가지 더 추가하세요. 시금치나 케일 무침을 반찬으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기름을 쓸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만든 나물을 선택하세요. 마늘과 양파가 들어간 반찬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현미 대신 흰 쌀밥에 보리를 섞은 밥을 드세요. 국은 미역국이나 다시마국으로 통일하시고요. 찬반찬으로는 생마늘을 살짝 곁들이거나 양파 피클 같은 것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간식. 녹차 한 잔을 매일 마시세요. 특히 점심 식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마시면 혈당도 안정화되고 혈관 보호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하루에 2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주일 실천 계획. 첫 주에는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참기름을 완전히 끊고 올리브유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염증 지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여기에 저지방 유제품 대신 무가당 요거트를 추가하세요. 셋째 주는 현미밥의 양을 줄이고 흰 쌀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세요. 넷째 주부터는 매일 미역국 한 그릇과 녹차 한 잔을 고정으로 넣으세요. 제가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훌륭합니다. 6개월 동안 올바른 음식을 섭취한 환자분들의 혈관 상태가 정말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떨어진다고 좌절하셨던 분들이 염증 지표를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혈관 수치도 좋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올바른 음식 선택을 이기지 못합니다. 약은 증상을 관리할 뿐이지만 음식은 혈관을 실제로 치유하거든요. 지금 당신의 혈관 어디에는 작은 플라크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를 뿐이죠.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1년 뒤 당신의 혈관은 정말 다른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질 일도, 갑자기 가슴이 철렁할 일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혈관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그걸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탁입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한 그릇, 하루 중 녹차 한 잔, 저녁에 마늘 한 쌍,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당신이 먹을 참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세요. 내일 마실 저지방 우유를 일반 요거트로 바꾸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몇 주 뒤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혈관이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혈관 나이를 거꾸로 돌려봅시다.